남의 소식만 듣느라 정작 내 안부는 묻지 못한 당신에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의 소식을 듣고 삽니다. 자식이 이번에 어디로 발령이 났다더라. 친구네 손주가 이번에 상을 받았다더라. 옆집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남들의 이야기는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한가? 나는 어떤 순간에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놀랍게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커녕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사람들이 가장 뼈아프게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세월을 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는 이래야 하고 모범적인 어른은 저래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정답이라 믿고 따라왔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는 나중에라는 말로 억눌러 왔지요. 서양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이름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는 체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야 했고 자식 앞에서는 실수 없는 완벽한 부모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고민도 어쩌면 내가 자식보다 인생을 더 잘 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60세는 이제 아는 채를 멈추고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나를 공부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자식에 대한 간섭, 내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남들의 평가가 정말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남들이 심어놓은 가짜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을 매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남들보다 잘나야 내면이 서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집과 차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쫓느라 정작 소중한 햇살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평생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며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60세는 눈이 환하게 트이는 나이여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단단하게 서 있는가만을 살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인맥과 껍데기뿐인 예의가 저절로 정리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나를 알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소식만 챙기느라 정작 내 안부는 묻지 못했던 당신에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삶에서 눈을 떼고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내면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품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준 마음 정리법 60부터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우리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줍니다. 죽기 전 나는 나답게 참 멋지게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잘해야 내 체면이 서고 집 평수가 넓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들의 칭찬이 내 마음을 단 1도라도 따뜻하게 해줬는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남의 인정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 양심에 비친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품격이 생깁니다. 둘째, 자식의 인생을 내 성적표라고 믿는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식 일에 자꾸 참견하고 싶은 이유는 자식의 실패를 곧 나의 실패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각자의 마음은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명예를 빛내줄 상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조금 뒤처졌다고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낸 인간 누구로서의 당신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성실히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셋째, 내가 다 안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경험을 쌓았고 그것이 곧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세상을 내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는 말 대신 저 아이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묻지 않는 조언은 간섭일 뿐입니다. 입은 닫고 귀를 열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넷째, 관계를 많이 유지해야 능력이 있다는 착각을 정리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술 한잔하며 남을 욕하고 시간을 때우는 관계는 인맥이 아니라 짐입니다. 지능이 높은 어른은 관계의 숫자보다 대화의 깊이를 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내 진을 빼놓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도 진실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늙어가는 것이 불행이라는 고정관념을 부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겁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만큼 내 마음이 깊어지고 세상 풍파에 무뎌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것만큼 손해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월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 공간은 불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아주 깊은 안도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꽉 쥐고 살았습니다. 이제 손을 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펴는 순간 세상의 모든 평화가 여러분의 손바닥 위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의 즐거움입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버렸던 시간들을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돌려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힘, 후회를 넘어 진짜 나로 사는 법.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알았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죽기 전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는 참으로 나다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첫째, 매일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남 눈치 보느라 억지로 웃지는 않았나? 오늘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위해 단 10분이라도 썼는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오늘을 살았나? 이 질문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살펴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앉아 내 안의 가짜 생각들을 골라내십시오. 이 시간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인격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될 것입니다. 둘째, 거절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권력자들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내 마음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 피곤한 부탁, 에너지를 뺏는 전화,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거절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선물처럼 즐기십시오. 그 시간에 평생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저 소파에 누워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셋째, 자식과의 대화를 질문과 들어주기로 바꾸십시오. 자식 일에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져 제자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말하면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라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무엇이 너를 가장 걱정하게 만드니?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부모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부모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경청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의 인생을 더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배움을 즐기는 어른이 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도 새로운 악보를 배우려 했습니다. 내일 죽을 텐데 배워서 뭐 하냐는 물음에 그는 죽기 전에 한 곡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다라고 답했습니다. 60세는 배움을 끝내는 나이가 아니라 드디어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악기든 요리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영혼은 다시 젊어집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어른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빛이 납니다. 다섯째, 세상에서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홀로 있을 때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의 진실한 목소리와 끊임없이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나를 칭찬하며 내가 나를 웃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리고 나를 위해 좋은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길을 걸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홀로 있어도 꽉 찬 느낌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들의 시험지에 답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라는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처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후회와 불안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느라 고생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혼에 따뜻한 안부를 묻고 당신만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죽기 전에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와 깨달음의 지혜 5부작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인들이 공통으로 전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제로 만드는 소중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이 빛나는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친 소감을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향기롭게 만들어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당당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